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만들기 이서진 박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대로 들여놓은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삶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즉,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의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이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즉,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또 함께 일은 해도 되는 것인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 판단이 쉽게 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서 뭔가 내키진 않지만 진실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점만 보면서 관계를 지속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몇 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부터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은 먼저 현인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법정스님.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치는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네, 법정 스님은 사람의 인연은 구분해서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인연을 맺으라는 말씀인데요. 또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는 사람, 즉 거짓된 사람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부터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은 속마음을 감추고 말과 행동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공자의 논어에서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아주 정교하게 남이 듣기 좋도록 하고 얼굴빛도 곱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교원영색하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공자는 어진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도 교원영색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펴봐서 어진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분별해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겠죠. 네, 또 공자는 사람 살펴보는 법을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상대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말과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면 내면을 읽을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평소 행동과 몸짓, 언어를 통해 타인의 심리와 성격을 헤아리고 본질을 꿰뚫어라. 상대가 언제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해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어떤 때에 기뻐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준비된 말과 행동은 연기할 수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까지 숨기기는 어렵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져야지 비로소 소나무, 전나무가 얼마나 푸른지를 알 수 있다. 사람도 큰일을 당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의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진짜 마음이 보여지기 마련이다. 위기가 없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낙심할 것이 없다. 떠나간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를 통해서 나중에 화가 될 사람을 걸러낼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선다. 좋은 사람이란 반드시 성실함을 갖춰야 다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사람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동기, 즉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라는 거죠. 즉,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인지 말만 많고 말만 번지르지 않는지는 살펴보라고 합니다. 특히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상대가 어떤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즉, 준비된 말과 행동은 연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감출 수가 없다는 거겠죠. 네 번째, 위기 상황에서는 진짜 마음이 보여지므로 큰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위기 상황은 우리가 누구나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맺어온 인간관계의 거의 99%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공자는 어려울 때를 통해서 나중에 화가 될 사람을 걸러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이란 반드시 성실함을 갖춰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함이란 어떤 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매우 성실한 사람이 거짓된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나 결과를 기다리는 반면에 거짓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에 대한 좋은 결과만 바라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럽게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김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담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 보아서 사람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르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법정 스님 말씀처럼 사람과의 인연은 가려서 맺으라고 합니다. 특히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부모에게 불효를 하거나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자들의 인생 명언에 따르면 결국 사람은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 어진 사람을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불가근, 불가원,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신일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인생에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서로에게 모두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꼭